안녕하세요. 학습 능력 향상의 기적을 만드는 김경미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습 능력의 기초 체력, 신체 리듬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신체 관리. 언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었죠? 맞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학습 능력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뇌관에서 주로 많은 역할을 하는 신체 관리 있죠. 그래서 에너지 흐름상 우리가 평소에 이 신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여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체 관리를 잘해서 에너지를 여기에 쓸 일이 없게 만들어야 이 에너지가 감정 관리하는데 잘 쓰이고, 또 감정 관리가 잘 됐을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체 리듬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보려고 해요. 전에도 이야기했겠지만 선생님은 1:1 코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하고 만나는 친구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막론하고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집중해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당연히 신체 관리고, 신체 관리 중에서 이거야, 이거. 수면. 수면이 부족하다는 거는 학습 능력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떨어뜨리고 실제 학습 능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면이에요, 수면. 그래서 이 수면 부족이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예요. 2017년 2월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수면 부족이 학습에 실제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수면 시간이 1시간 정도만 감소해도 어떻게 해요? 반응 속도, 집중력, 기억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더라. 그리고 수면 자체의 기억 강화 효과의 증거는 더욱더 뚜렷해진다. 그래서 더 나아가 다음날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뇌가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수면이 부족하면 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고 집중이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내 수면 습관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는요 잠을 정말 잘 자고 싶거든요. 근데 잠이 안 와요. 또는 내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 깨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이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수면의 양이 중요할까, 질이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봐서 벌써 눈치 탁 챈 친구들 있어요. 잠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적정 수면 시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적정 수면의 기준이 뭐냐면 그 시간의 질이 높았을 때의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 4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높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8시간, 10시간을 자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어때요? 그 다음날 막 괜히 피곤하고 짜증나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생님하고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잠자기 전에 음식물을 조절하래요. 이 얘기 뭐냐면 야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선생님이 식사 이야기하면서 다시 할 건데, 이게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어때? 이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뇌도 계속 일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해?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뇌 변연계에서 대뇌 변연계가 감정과 기억을 관장을 한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의 기억은 해마라는 단기 기억 장치에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담아놨다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걔를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해. 그래서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넣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건 다 구분해서 버리고, 이 작업을 언제 하냐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즉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이 뇌에서 그 분류 작업을 하는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
그렇지, 이거 소화시키느라고 그 에너지가 쓰여서 이 분류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음식물 먹는 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이거는 왜 그럴까? 선생님이 지난 그 환경 관리를 하는 시간에 수면 호르몬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면 호르몬 이름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예요. 뭐라고?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랑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우리 동공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시간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즉, 눈 뜨고 나서 14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분비가 되냐면,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평일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뭐 7시, 8시에 일어나는데 일요일 주말 같은데 뭐 진짜 맘먹고 10시, 11시, 뭐 어떤 친구는 2시까지 잔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지. 그게 뭐냐면 내가 일어난 시간부터 몇 시간? 이 14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야 잠이 오는 이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밤에 누워도 잠이 좀 잘 안 와요, 이런 친구들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자. 그러면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꾸준히 운동하는 거. 운동도 되게 중요해. 우리는 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머리 쓰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다 이렇게 쌓여. 그래서 적절히 몸을 써줘야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이 잠자는데도, 우리 그런 날 있잖아.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도 잠을 잘 자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잠들기 전에 뭐 하지 않는 거. 뭘 사용을 자제해? 이거 알겠지. 바로 TV, 또 컴퓨터, 또 뭐 스마트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블루라이트 기억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자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잠을 정말 잘 자는 거, 이게 바로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선이 다른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시작 출발선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수면, 잠을 잘 잔다는 건, 내가 학습을 어차피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출발선을 그냥 남들하고 최소한 똑같은 출발선에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는 거, 잠을 잘 자는 것도 신체 리듬 관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의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 관리. 이거는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식사 관리 중요하다. 그죠? 이 식사 관리,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정량 이렇게 됐어. 그리고 딱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정시정량. 시간을 잘 지켜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고, 과식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뭐 있어? 식사금지. 몇 시부터?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좀 우리가 식사하는 건 좀 참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면에 얘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밥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 편식하지 말아야 되고, 콩 이런 거, 그죠? 호두 이런 거,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제철 과일 많이 먹고, 인스턴트 뭐 안 된다.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는 선생님이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건 식사 관리,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데 힘이 딸려? 막 이런 경험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 되면 체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잘 챙겨 먹는 거. 난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밥 좀 안 굶었으면 좋겠어. 그게 진짜 얼마나 내가 손해보는 짓인데. 그래서 식사 관리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물.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물만 잘 마셔도 뭐래? 집중력이 완전 좋아진대. 진짜까? 진짜야. 정말 믿고 이것 좀 해봐요. 물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집중력이 좋아질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요.
이 혈액을 통해서 물이 어떤 거를 해? 영양소하고 산소를 세포에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가 만약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얘가 껄따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피가 껄따랗게 내 몸을 흐른다고 생각을 해봐. 뭔가 좀 끔찍하지 않아? 그치?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이 껄따람이 덜하겠지. 그래서 혈액순환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우리 뇌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온 몸의 세포에 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실제 체온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 이것도 바로 물이 해.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너무 찬물, 너무 뜨거운 물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어떤 물이 가장 좋을까? 상온.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찬물을 확 먹어주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것 같잖아. 근데 순간 그렇게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이 들어오면 이 체온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에도 확 쓰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좀 신경 써서 마시면 기왕이면 좋겠다. 우리 물은 피의 92%, 우와, 피의 92%가 물이고, 또 뇌의 75%, 근육의 75%, 뼈의 22%가 다 물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물 얼마나 마셔? 어떤 친구는 보니까 하루에 그 물 한 컵 있잖아. 물 한 컵도 안 마시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데나 뭐 이러면서 물도 잘 안 마셔. 근데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면 살 빠진다? 이거 진짜야. 자, 보통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을 마시래?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몇 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대? 그래.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이게 우리 몸에는 가장 이상적인 물의 양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한 컵도 안 마시다가 하루에 1.5리터 마시려면 이거 완전히 고문이다.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루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몇 컵 정도의 물을 마시나?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그냥 한 모금 정도? 이렇게밖에 안 먹는 친구들도 많아. 그러면 하루 총 따져서 우리 물잔으로 뭐 한 잔, 두 잔 이렇게밖에 안 마신다. 그럼 그걸 세 잔, 네 잔으로 늘려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물은 한꺼번에 그 한 컵, 두 컵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입을 축이는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그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 실제로 이렇게 영양소하고 산소를 세포에 잘 공급을 해줘서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집중력도 좋아지게 하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기도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커피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여러분들 요새 뭐 학원 이렇게 학원가 가다 보면 막 거기에서 커피들 엄청 사서 마시더라고. 근데 커피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막 화장실이 너무 자주 가, 화장실을. 그러니까 물도 조금 마시는데 자꾸 물만 빼. 그러니까 몸이 어때? 이게 그러니까 바싹 마른 땅처럼 이 세포가 쩍쩍 갈라지니 얘가 백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거, 이거 미용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흡법이야, 호흡법. 여러분들 복식호흡 할 줄 알죠? 할 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배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쏙 들어가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 풍선에 공기 넣으면은 풍선 빵빵해지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게, 또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코로 이렇게 내뱉는 형태로 해서 입으로 내뱉는 형태로 해서 자 복식호흡을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저 복식호흡 복잡해요. 그럼 그냥 심호흡 한다고 생각을 해도 효과가 있어. 이 복식호흡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복식호흡을 누가 가장 많이 해? 뭐 명상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우리가 막 긴장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데 축구 선수들 아니면 이렇게 그 막 대회를 막 앞둔 사람들 보면 바로 그 출발선에 서가지고 뭐해? 막 몸을 풀면서 어떻게? 심호흡을 이렇게 하지. 이게 뭐냐면 긴장을 완화시켜줘. 긴장을 좀 덜 하게 심호흡을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얘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 시험 불안이 되게 많은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시험 보기 전에 복식호흡만 한 3번 정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한 3번 정도만 하면 이 긴장이 많이 내려가는 거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력을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게 진짜일까? 진짜라는 거지. 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알파파 상태. 알파파 상태가 어떤 상태게? 우리 뇌파 검사하면 왜 선 2개, 바늘 2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2개가. 그지? 응. 하나가 알파파고 하나가 베타파인데 이 알파파라는 뇌파가 우리가 가장 기억력이 뛰어나고 또 가장 집중력이 좋아지는 상태. 요때 뇌파가 바로 언제라고? 알파파 상태의 그 뇌파일 때 기억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대. 그러면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공부하면 좋잖아. 어차피 1시간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 알파파 상태를 만드는 게 어렵냐? 쉽다니까? 뭐 하라고? 복식호흡. 복식호흡만 하면 이 뇌파가 저절로 알파파 상태가 돼서 공부하기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어차피 앉아서 공부할 거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복식호흡을 한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 한 3번 정도만. 이게 5번을 넘어가면 마음이 너무 차분해져서 그 순간부터 이제 잠이 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번? 3번. 3번 정도를 복식호흡. 난 복식호흡 못해요. 그러면 심호흡도 좋다 그래서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한 3번 정도 의식적으로만 호흡을 해도 뭐라고? 이렇게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면서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지더라. 이게 우리가 똑같이 1시간, 2시간 공부를 할 때 준비를 이렇게 적은 시간 투자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그죠? 영어 단어 5개 외우던 걸 10개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꼭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포인트 콕콕 시간이 또 들어왔어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제일 먼저 뭐가 기억나요? 이거는 꼭 잊지 말라고 하는 거라는 거 알죠? 제일 처음에 신체 관리로 학습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 시간의 주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수면 관리,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난 많이 자는 것도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밥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밥 먹는 것도 좀 줄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보자. 수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식사 관리. 규칙적인 식사, 정시정량, 제철 음식 먹고 인스턴트 음식 줄이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식사 관리를 잘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물 마시기. 몇 리터 마신다? 목표는 1.5에서 2리터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내가 현재 얼마 정도의 물을 마시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 왜 생수병 있잖아요. 500ml 생수병. 그거 한 병 하루에 다 마시는 걸 처음 목표로 해서 그냥 들고 눈에 보이면 그냥 한 모금 마시는 거야. 벌컥벌컥 마시려면 목에 탁 걸리니까 그냥 한 모금 마시면서 물도 좀 충분히 마시면서 양을 늘려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식호흡하기. 공부를 하기 전에 또는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뭔가 막 긴장 상황이 됐을 때 복식호흡을 해보자. 그러면 긴장도 완화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공부하기 전에 복식호흡을 했을 때는 어떻다고? 기억력, 집중력이 가장 좋은 알파파 상태로 뇌파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번 기회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공부를 최소한 1시간 했으면 그 이상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공부 기술도 필요해요. 근데 공부 기술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이 신체 관리를 잘해서 학습의 기초 체력 이거를 좀 키워놔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공부 기술을 알려줘도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공급 순서 기억나죠? 선생님이 자꾸 너무 중요한 얘기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을 키우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체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다음 선생님하고 만날 때까지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떻게 꼭 실천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